태효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제 교과서 모두 마쳤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함수 단원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들은 모두 63개고요. 이걸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단원 전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경우는 이건 우리가 보통 상수함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도 0도 1도 그러니까 집합 x에 속한 이 세 개의 원소들이 모두 다 1에 대응이 된다 하더라도 함수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상수함수로서 맞습니다. 두 번째, gx의 경우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값 x라면 이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이 되죠. 그 다음 0은 0으로 대응이 되고 1은 1로 대응이 되니까 니은도 함수가 맞습니다. 세 번째, h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입력값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에서 1을 뺀 값이니까 1로 대응이 되죠.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됩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마이너스 3이 돼버리죠.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은 y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함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k 함수의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앞쪽은 1, 뒤쪽도 1, 이때는 2에 대응이 되겠죠. x가 0이면 0에 대응이 될 것이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이것도 0에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네요. 그러면 이 모두를 만족하는 것은 바로 5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집합 x는 원소를 1, 2로 갖습니다. 자,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와 g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정의역에 속한 원소와 공역에 속한 원소가 서로 똑같이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f1하고 g1이 같고요. 그 다음에 f2하고 g2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내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자, f함수에 입력값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결과랑 g함수에 1을 대입하면 이건 a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얻어진 결과고요. 두 번째 f함수에 2를 대입합니다. 2제곱 마이너스 1은 g함수에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와 같다. 그럼 이번에는 2a 더하기 b는 3인 걸 알 수 있죠. 위에서 아래로 a만큼을 더했더니 0이 3이 됐습니다. 3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네요. 따라서 a는 3이고 a가 3이 되면 a와 b를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2를 곱한 값은 1번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이거든요. 자, 문제 3번은 아래쪽 보기가 지금 제대로 잘 나오진 않는데 결론은 a 더하기 b 값을 찾는 거예요. a는 뭐냐? a는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함수인 것의 개수를 찾아라. 함수 개수 두 번째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1대1 대응 함수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는 a보다 더 큰 숫자는 될 수는 없겠죠. 일단 함수인 것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지를 보면 돼요. 자, 기억. 맞죠? 니은. 이것도 맞고요. 디귿. 문제가 생겼죠.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값에서 만났습니다. 디귿은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더라. 리을. 하나에서 만나죠. 지금 문제가 될 만한 y축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의 개수는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a는 3이에요. 두 번째, 1대1 대응인 거 찾아내라 했습니다. 일단 살짝 지워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디귿의 경우는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아예 제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1대1이냐를 묻습니다. 1대1입니까? 이번엔 x축과 평행한 함수 그었더니 선을 그었더니 기억 두 점에서 만났죠.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니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1대1 되네요. 리을 너무 많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니은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문제는 대응 함수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느냐, 어떤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x축과 평행한 어떤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항상 y축과 만납니까? 만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값은 1입니다. 3과 1을 더하면 우리가 찾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 했는데 f 함수는 2차 함수로서 포물선인 것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포물선에 대한 것 찾아내려면 꼭지점 구해야 됩니다. 즉 완전제곱 형태로 고친 다음에 문제를 생각해야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5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그려서 봅시다. x축, y축을 그리고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5예요. 1일 때 y는 1, 2, 3, 4, 5. 자,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 이 꼭지점 1, 마이너스 5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교점은 y축과 만납니다. x가 0일 때죠. 0일 때는 마이너스 4 여기를 지나가겠네요. 그러면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이다. 질문은 뭔가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가만히 보면 질문이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x에서 x로의 함수가 만들어질까?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의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시작점은 a, a잖아요. a, a? 그러면 이거 y는 x 직선위에 있죠. 따라서 금방 그렸던 이 포물선과 y는 x 직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잡아주면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직선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 두 점 중에 어느 쪽 점을 가져오면 될까? 자, 요 3, 4분면 쪽에 보이는 이 점을 가져왔을 때는 문제는 이 포물선이 여기 보이는 이 포물선 있죠? 이 포물선 자체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않느냐? 앞서 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이다? 바로 1, 4분면에서 만나는 요 점을 찾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찾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교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y는 x 직선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 둘을 연립해서 이에 해당되는 x값을 찾자. 그러면 y가 x니까요. 여기다 대입,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식은 x제곱, 여기가 2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x값은 4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 4분면 쪽 점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버리고 4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될 거예요. 여기 점이 바로 4,4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x가 4보다 큰 범위, y가 4보다 큰 범위 잡으면 1대1 대응 함수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갈게요. 문제 5번.
두 함수 fg에 대하여 이 합성 순서를 바꿨어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은 성립하게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 of gx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죠. 자, 이것은 다시 f 함수에 의해서 입력값을 3배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1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자,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상수항이 3k 플러스 1이 되네요. k는 상수 보이죠? 다음 g of fx에 대해서 이번에는 써볼게요. g of fx는 먼저 3x 더하기 1, 그 다음 함수 g에 의하여 입력값의 부호를 바꾸고요. 거기에다 k를 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1이 되네요. 두 값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항끼리 같아야지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3k 더하기 1이랑 k-1이 같습니다. 그러면 2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값은 4에 대한 함수 g의 값이에요. 자, 4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k,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2고요. f 인버스 4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역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원래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있죠.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지게 될 때는 이건 바로 f 함수로 변환할 수 있더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2에 대응되니까 f 입장에서는 2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된다. 두 번째, f 역함수 입장에서 4가 마이너스 3에 대응되기 때문에 f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을 4에 대응시키는 거다. 그래서 역함수 찾지 않고 금방 변환해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f함수에 입력값에 2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위로 보면 마이너스 3a가 2a가 됐으니까 5a만큼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4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5를 뺀 값이죠. 5a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럼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b는 1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둘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페이지 마지막 7번 문제예요. 7번 두 함수 fg에 대하여 아래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합성되어 있는데 f 역함수가 있죠. 역함수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f 역함수 이게 뒤쪽은 gk인데 이 gk가 뭘까요? x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죠. 앞서도 봤지만 역함수 구하지 않고 이것 바로 f로 고쳐서 해도 된다 했죠. 이게 역함수 구하지 않는 것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f함수에 x에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3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와 같아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인 걸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f가 다음과 같다. f 인버스 3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f 인버스 3의 값을 이걸 k라고 합시다. 그러면 fk는 3이 된다. 이제는 바로바로 쓸 수 있죠. fk가 3이 된다. 그럼 결과값이 3이 될 때가 언젠지를 이 모양을 가지고 추적을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f 2x-1이 4x 더하기 5가 되는데 요 4x 더하기 5가 언제 3이 될까요? 이 값이 3이 되려면 5에서 2를 빼야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결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역으로 돌려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문제 9번입니다. 함수 f는 3x-2 계속 1차 함수들이 나오죠. 두 함수 fg는 임의의 함수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g1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 요렇게 둘 먼저 계산한다고 보세요. h 함수와 어떤 함수와 h 함수에 대한 합성이에요. 근데 그게 h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도대체 뭘까요? 이 g of f라는 함수는 이건 바로 항등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f의 역함수가 g가 된다. 물론 뭐 g 역함수가 f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에 대한 함수 g의 값을 이걸 k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많이 했죠. f를 가지고 다룰 수 있잖아요. f와 g가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fk가 1이 되는구나. 그럼 언제 1일까? fk는 3k-2니까 이 값이 1이 되려면 k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정답 바로 찾아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그래프 이용한 문제가 그래프 해석하라 하는 문제가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문제를 여러 가지 좀 풀어서 좀 익숙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건가 하면요. 함수 f를 3번 합성을 했는데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이것 거꾸로 오죠. 거꾸로 f inverse of f inverse t예요. 자,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통 f 함수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역함수는 이 그래프에서 역할을 바꿔라. 그럼 역할을 어떻게 바꿉니까? y쪽을 정의역으로 보고 x쪽을 공역으로 보자. 이게 이제 f 역함수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을 D로 잡습니다. 자, D가 그래프에서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따라가요. 쭉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건 Y는 X 직선을 보면 돼요. 이게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봤더니 C에서 만나죠. 여기가 C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부터 X축 바깥쪽에서부터 큰 값부터 이게 차례대로 아마 D가 될 거다. 여기 이 위치는 B, 여기는 C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 D는 뭡니까? D에서 출발을 했더니 공역의 C의 위치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건 F 인버스 of F 인버스 of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인버스 C는 뭡니까? C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이번에는 B로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건 F 인버스 B가 될 거다. 그러면 F 인버스 B는 뭐가 되나요? A가 되는 것 알 수 있죠. 네.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버리면 그냥 한눈에 찾아낼 수 있다는. 예. 요건 일종의 기술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함수 y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유리함수가 등장했네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1,2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 y는 4이다. 자, 여기서 지금 좀 원래 함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보통은 점근선을 찾아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요. 지나가는 점도 주고 점근선도 줍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거꾸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점근선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x는 3, y는 4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y는 x-3 분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k라고 합시다. k 더하기 4. 그러면 이 그래프는 x가 3, y가 4, x는 3, y는 4 점근선으로 갔죠. 두 번째, 이것이 점 1,2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게 1,2를 지나가기 때문에 k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도 대입하겠습니다. y는 2, x는 1. 얼마여야 할까요?
4에서 2를 빼야지 2가 되죠. 그러면 K가 4가 되는 거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은 이제 명확하게 Y는 x-3분의 4 더하기 4가 됐어요. 그럼 이 모양을 위쪽 처음 주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즉 4하고 x-3분의 4를 이걸 통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x-3분의 4와 x-3을 곱하면 4x-12 거기에다가 4를 더해요. 그럼 A는 4인 것 알 수 있죠? B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C는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몽땅 4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12번 다음 중 함수 역시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입니다. 정의역이 무엇이다? 교점의 좌표 뭐 이런 각각이 있네요. 뭐 평행이동 그리고 원래 상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점근선 이동되기 전 상태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눠야지만 뭔가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분자를 x 더하기 1의 곱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렇게 나타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가 더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 못과 나머지로 분리하게 되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냐?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인 것이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점근선 어떻게 찾느냐? 이 점을 등호로 바꾸면 된다 했죠.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점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4개의 분할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릴 텐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2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나타나잖아요. 새롭게 분할된 점근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자, 그림을 그냥 적당히 그렸습니다. 축과 만나는 교점 이런 것도 찾아보면 좋겠죠. y 값이 0이 되려면 여기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쪽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x가 0이 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여기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봅시다. 1번 함수의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실수이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죠. 1번은 틀렸어요.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축과는 0, 마이너스 4에서 만나네요.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이다. 보통 일반적인 y는 x분의 k 형태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점이 움직여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4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틀렸네요. 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다음 지나가는 4분면은 1사분면 안 지나가요. 2사분면 지나가죠. 3사분면 지나가고 4사분면 지나가니까 2, 3, 4, 4분면을 지나간다라고 해야 됐어요. 13번 봅시다. 13번 함수 fx는 x-1분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 2,3을 지나간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모두 2,3을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f 입장에서는 2,3도 지나간다. 역함수가 2,3 지나간다는 건 그냥 f함수가 3,2도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역함수 구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려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
2,3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3은 x에 2를 대입하면 2-1분의 2a 더하기 b. 그럼 다시 쓰면 2a 더하기 b는 3이네요. 두 번째, 3,2를 지나가요. 2는 3-1분의 3a 더하기 b입니다. 분모가 2니까 양변 2를 곱하게 되면 3a 더하기 b는 4가 되죠. 위에서 아래로 a를 더했더니 3이 4가 됐습니다. a가 1이네요. a가 1이니까 b도 1인 걸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알 수 있죠. 따라서 a, b를 더하면 4번 2가 됩니다. 14번입니다. 문제 14번.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의 그래프는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y는 루트 ax를 움직여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 a 곱하기 x-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보면요. 루트 ax-ab 더하기 c예요. 자, 그럼 a는 얼마냐? 비교해 보자고요. a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c는 3이에요. 자, 두 번째 식에서 b가 2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b, c를 더합니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b가 2가 아니고 b가 마이너스 2네요. a 곱하기 b가 4니까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걸 다시 고쳐 쓸게요. 마이너스 2. 따라서 3개의 값을 더하면 5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기본적으로는 y 그래프 모양을 보면요. y는 루트 마이너스 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이걸 움직일 거예요. 그럼 움직여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식이 바로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아래 위 비교를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비교가 되는 것이 b가 a랑 같다. 이거 하나 알 수 있죠.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2다. 근데 뭔가 하나 모자라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 그림에서 요거 원점 통과한다는 것, 이걸 이용할 거예요. 여기에 0,0이라는 점이 있구나. 이렇게 잘라서 한번 봅시다. x에 0, y에 0을 대입해요. 0은 루트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a가 4가 돼야겠네요. a는 4. 그러므로 a가 4이기 때문에 a, b가 같죠. a는 4, b도 4, c는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16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와 4의 사이에 있습니다. 양끝점 포함해서 함수의 최대값이 8입니다. 무리함수죠. 이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루트 2x일 거예요. y는 루트 2x의 함수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1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그래프인데 이것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은 이것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려져도 이 모두 다 이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러면 언제 최대값이 있고 언제 최소값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최대값은 x가 클 때 여기가 최대, x가 작을 때 최소값을 갖게 될 거다. 자, 이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fx라는 함수로 보면 f4가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대값이고 f-2가 이게 최소값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최대값이 8이라 했죠.
그래서 F4가 8입니다. 숫자 4를 대입합니다. 루트 8 더하기 K 더하기 4가 8이에요. 그러면 루트 16 더하기 4가 8이잖아요. 아, K가 8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F-2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8 더하기 4. 루트 4 더하기 2니까 이건 6이죠. 4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17번입니다. f와 g 함수가 있고요. 이 f 함수와 g 함수의 역함수들까지 포함해서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는 요 가운데 요 괄호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f 역함수 of g, 그러니까 f 인버스 of g의 전체 인버스예요. 그럼 이거는 이 징검다리 건너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순서가 바뀐다 했죠. 역함수는. 다음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이건 f예요. 이렇게 고쳐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 요건 먼저 계산하려고 해요. 근데 f 인버스와 f의 합성이죠. 이거 항등함수잖아요. 이거 항등함수가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뒷부분은 그냥 합성 하나만 하가 됩니다. 이거 구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g 역함수 구해야 합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서는 이제 구하지 않아도 좋다 했죠. 그렇죠? g 인버스 2를 이걸 k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gk가 2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k를 대입했다. 그러면 루트 k-1이 2가 됩니다. 그럼 k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g 인버스 2가 5가 된다. 그럼 결국은 f5를 구하세요. 5를 대입하게 되면 5-1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1, 이 경우는 2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문제 18번입니다. 두 함수 y는 그리고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아니네요. 제대로 되어 있네요. 미안합니다. x는 루트 y 더하기 2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두 개 함수는 뭔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함수에서 y 대신에 x 대신에 y 대입하면 두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이건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역함수 그래프가 교점을 가지려면 어디에 있죠? 이 교점은 y는 x 직선 위의 점일 거다. 이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a하고 b가 서로 같아질 거다. 그러면 이 둘 교점을 찾을 때는 아무거나 하나 y는 x 더하기 2하고 이 두 번째 이 역함수 가져오지 않고요. y는 x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둘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커브가 있어요. y는 x 직선이 있고 역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 1번과 2번을 다루지 않고 1번과 3번 혹은 2번과 3번을 이렇게 연결해서 구해도 된다. 자, 따라서 x는 루트 x 더하기 2가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요. x제곱은 x 더하기 2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둘 중에 한. 둘 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가운데 부분에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만들 때 이건 충분 조건이에요. 위쪽은 아래쪽이 위한. 이거 반대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둘 중에 지금은 하나만 될 거예요.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2는 루트 4. 요건 맞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루트, 여기부터 이상하죠. 제곱근처인데 음수가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틀렸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 이 2라고 하는 건 A 값이잖아요. A가 2. 근데 A, B가 서로 같죠? B도 2. 따라서 A, B는 더해서 4가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 하나 더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그런데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자, 1대1 대응입니다.
그래프를 잠깐 먼저 그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차 함수를 따르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y는 2x제곱을 평행 이동했습니다.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요렇게. 여기가 1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수함수가 오면 될까? 이 기울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요 A의 위치가 요게 기울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x가 0일 때 1을 지납니다. 0,1 지난다. 여기 지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수함수도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럼 될 방법은 이렇게 생기면 가능하겠죠. 기울기를 갖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기울기를 얼마로 가져야 되느냐? 기울기가 양수이면 되는구나. 기울기가 양수이면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기울기가 a-1이잖아요. 이게 양수가 되면 되니까 a가 1보다 더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